안녕하세요. 달비성형외과의 캡틴 달비 대표원장 변진환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서 가장 까다로운 주제인 구축코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축코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코 내부의 구조의 흉터살이 반복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흉터살이 수축해서 주변 조직을 끌어당겨서 코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모양이 망가지는 현상으로, 다른 말로는 수축코라고도 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코끝이 많이 들려 올라가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노출돼서 들창코로 보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볼드모트 코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인은 염증인데요. 정확히는 감염에 의한 염증이죠. 첫 번째로는 반복된 수술로 인한 조직의 손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상 연골의 과도한 절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형물 제거 후에 감염된 캡슐이 남아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3번의 경우가 가장 흔한데, 보형물을 제거하고 세척을 했으나 캡슐을 깨끗하게 제거해주지 못해서 남은 캡슐 조직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코를 잡아당겨서 구축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겪게 되죠. 크게 제 나름대로 이제 4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로는 흉터 조직 제거 및 코의 유연성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로는 튼튼한 지지대로 재건을 해주고, 세 번째로는 콧대의 볼륨을 복원해주고, 네 번째로는 기타 손상된 연골 재건 작업, 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 수술 후에 안쪽에 형성되어 있던 흉터살을 세심하게 제거해주고, 유착돼서 늘러붙은 연골들을 넓게 박리를 해서 코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해줍니다. 두 번째가 구축코 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엘스트럿이라고 해서 코의 아래 3분의 2 부분을 지지해주는 구조를 자가늑 연골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이때 끌려 올라갔던 연골 조직을 자가늑 연골 지지대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해 주어서 잘 내려주어야지 들창코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자가늑 연골을 사용하셨던 분은 최대한 원래 흉터를 따라서 인접한 늑연골을 채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부득이하게 새로운 절개를 내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리콘 보형물 등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구축이 진행이 되므로, 구축코 수술 시에 다시 보형물을 넣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술자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축코 재건 시에는 콧대도 최대한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에는 잘게 다진 늑연골을 이 두피 근막에 감싸가지고 콧대에 넣어주는 방법과, 그리고 엉덩이 진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수술에서 100%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위험성을 피해주면 나쁠 것은 없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축코에도 심한 정도에 따라 단계가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이 날개 연골이 망가져 있거나 일부 녹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귀연골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식 방법을 통해서 망가진 날개 연골을 복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비공 내리기를 통해서 들려있는 콧구멍을 개선해줍니다. 이 수술은 추후에 제가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축코란 무엇인지, 그리고 구축코 재건에서 중요한 4가지 포인트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축코 수술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 수술을 하면 앞으로도 또 구축될 일이 없겠죠? 입니다. 걱정되고 힘드신 마음에 하시는 질문인 만큼 저는 긍정적인 대답만 드리고 싶지만, 이 질문에 이제 100%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집도인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저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도로 답변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축코 재건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비성형외과 대표원장 변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